야, 너 엄마 뭐 하는 사람이야? 병실 복도에서 들려온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들 지훈이를 면회하러 온 길이었는데 누군가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지훈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직장인이라니. 내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의무사령관이라는 걸 아들조차 숨기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날 아침을 떠올려 보니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마음은 벌써 바빠지고 있었죠. 오늘은 꼭 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지훈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싸고 계란말이도 만들어야지.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아들 지훈이가 군 훈련 중 무릎을 다쳐서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매일 밤 받는 전화 속 아들의 목소리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힘이 없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오게 되면 그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냥 평범하게 와줘. 군복 같은 거 입지 말고 나 여기서 잘하고 있어.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은 엄마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생기는 부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나는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남자들 틈에서 악착같이 버텨가며 여기까지 왔죠. 소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소장 자리까지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었어요. 지훈이 아빠는 아이가 5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엄마이자 아빠 그리고 직업군인이라는 3가지 역할을 모두 해내야 했죠. 의무사령관이라는 자리는 전국의 모든 군 병원을 총괄하는 직책이에요. 국군 수도병원, 국군 양주병원, 국군 대구병원까지 수만 명의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죠. 매일 아침 7시면 사령부에 출근해서 각 병원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의료진 인사 발령부터 의료 장비 도입까지 모든 걸 챙겨야 해요.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과 달라? 어린 지훈이가 가끔 물어보곤 했어요. 학교 행사에 갈 때면 다른 엄마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짧게 자른 머리, 곧게 편 어깨, 절도 있는 걸음걸이. 아무리 평상복을 입어도 군인 특유의 기운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해주곤 했지만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의 특별함이 때로는 부담이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너희 엄마 장군이래?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지훈이는 어깨가 움츠러들곤 했죠. 사실 국군 수도병원은 내가 직접 관할하는 병원이에요. 의무사령관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내 결재를 거쳐야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장미영 의무사령관이 아니라 한지훈의 엄마로 가고 싶었죠.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장이나 군복을 입었겠지만 오늘은 회색 스웨터를 골랐어요. 부드러운 소재의 면바지에 오래된 트렌치 코트까지. 거울을 보니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갈비찜,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 아삭한 김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용기에 담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메모지에 손편지도 썼어요.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힘내 아프지 말고 엄마가 늘 응원해. 글씨가 살짝 떨렸어요. 강단에서 수백 명 앞에서 연설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음식 가방을 트렁크에 실고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내가 이 병원을 관할하는 의무사령관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 전하고 싶었죠. 오늘만큼은 계급장도 권위도 필요 없어. 그냥 엄마니까. 병원 정문이 보이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 공식 방문할 때면 의전 차량과 함께 정문에서 경례를 받으며 들어갔는데 오늘은 일반 면회객처럼 조용히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음식 가방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데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30년 넘게 이 길을 다녔는데도 말이에요. 접수대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간호병들과 스쳐 지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만 전해주고 조용히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몰랐죠. 그 병원에서 마주할 일이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오늘 이 일이 내가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병동 3층. 간호병의 무표정한 안내를 따라 복도 끝 면회실 앞에 앉았어요.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문 쪽에서 병사들이 오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또 아줌마 왔네. 요즘 진짜 뭐든 들고 오는 거 없냐? 냄새 좀 봐. 귓가로 스치는 말들이었지만 가슴이 찔렸어요.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내가 오늘은 그저 아줌마일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저기요. 여긴 군 병원입니다. 낯선 병장이 다가왔어요. 명찰은 정두환.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어깨를 쫙 펴고 걸어오는 모습이 제법 당당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오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복장은 좀 아니시죠? 정 병장은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짐가방을 발끝으로 건드렸어요. 그 순간 가방 속 음식 냄새가 살짝 퍼졌는데 그는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진짜 부모 맞으세요? 이건 위생 규정 위반이에요. 냄새도 심하고. 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어요. 30년 군 생활의 습관으로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졌지만 오늘만큼은 참으려고 했죠. 죄송해요. 혹시 문제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 병장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더욱 거드름을 피웠죠. 요즘은 아무나 들락거리네요. 보호자라면 좀 품위 있게 오셔야죠. 그는 내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이게 무슨 시장통 복장이에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말에 주변 병사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킥킥 웃었고 또 다른 병사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끌끌 찼어요. 나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관할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제가 너무 급히 나오느라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사과에도 정 병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런 걸 싸우는 건 완전히 폐기물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요즘 PX에 없는 게 없어요.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는데 뭐하러 이런 냄새 나는 걸 싸와요? 괜히 간섭하지 마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갈비찜,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 그 모든 게 그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폐기물일 뿐이었나 봐요. 그리고 말이에요. 정 병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면회 시간도 제대로 지켜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와서 병사들 훈련 방해하면 안 되죠. 우리도 할 일이 있거든요. 나는 그저 조용히 지훈이만 빨리 오길 바랐어요. 하지만 정 병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정말 요즘 부모들은 군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그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야들아, 이런 거 보고 배우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분위기 흐리면 되겠냐? 주변 병사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죠. 정 병장, 그만하시죠. 그때 지나가던 상급자로 보이는 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면회 오신 분께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정 병장은 비웃듯 말했어요. 뭐려? 이런 게 다 군기강이죠. 민간인들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부대 질서 무너집니다. 그는 내 쪽을 다시 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단정하게 오세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건 가져오지 마시고요. 여기 PX도 있고 매점도 있으니까 굳이 집에서 만들어 올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지훈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나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섰어요. 엄마, 어떡해. 지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정 병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야, 너 위계 질서도 모르냐? 정 병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상관이 말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일단 경례부터 하고 허락받아야지. 지훈이는 움찔하며 멈췄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경례를 했죠. 충성. 응. 됐어. 그래. 이게 군인다운 거지. 정 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훈이를 보았어요. 너도 이런 아줌마 아니? 어머니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군 병원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나는 아들의 불안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훈이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랐죠. 더는 안 되겠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 엄마가 다음에 다시 올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돌아가야겠구나. 그 말에 지훈이는 울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 병장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며 나를 배웅했죠. 그래요.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오세요. 우리도 바쁘거든요. 나는 음식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정 병장이 다른 병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기강이 잡혀 너무 봐주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군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주차장으로 향하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니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그냥 참는 게 맞을까? 차 안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화가 나고 억울했는데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실망감이었어요. 내가 관할하는 병원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병사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실망감 말이에요. 정두환. 이런 식으로 다른 면회객들도 대했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보러 온 다른 가족들도 저런 모욕을 당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들도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의무사령부로 전화해서 즉시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를 내렸을 텐데 오늘은 망설여졌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다시 장미영 의무사령관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한별 소장, 나의 사관학교 동기이자 현재 국방부 차관보로 근무하고 있는 오랜 친구였죠. 그녀라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한별아 나야. 미영이. 전화를 받은 이한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오늘 당한 일을, 내 아들이 목격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한별아, 혹시 시간 있어? 좀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그래, 말해봐. 뭔 일인데? 나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어머니로 병원에 간 것부터 정두환 병장에게 받은 모욕, 아들의 위축된 얼굴, 참고 또 참았던 내 심정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별이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진짜야? 병장이 그런 짓을? 응,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히 봤어. 그리고 지훈이 표정을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 한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도 군인이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 거예요. 미영아,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군 기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오늘 그냥 엄마였거든. 의무사령관이 아니라 한지훈의 엄마였다고. 그런데 이 일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다시 계급과 권력으로 해결하는 게 되잖아. 한별이는 내 고민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아, 생각해봐. 너 같은 사람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한 일을 당하고 있을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나는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말이야, 이건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한별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나한테 맡겨. 내가 조용히 알아볼게. 감찰 쪽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의무사령관이라는 걸 밝히지는 말아줘. 적어도 처음에는. 알았어. 그냥 일반적인 민원 접수 형태로 처리할게. 하지만 미영아, 응?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거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훈이는 괜찮을지, 그리고 정말로 다른 면회객들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엄격함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격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예요. 군기와 인격 모독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별이었어요. 미영아,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내일 오후에 감찰팀이 수도병원에 갈 예정이야. 이렇게 빨리? 응, 이런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해. 그리고 미영아, 마음의 준비를 해둬. 이 일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 전화를 끊으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마저 들었죠. 드디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국군 수도병원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감찰관들이었죠. 선두에 선 김중령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병원장실로 안내해 주세요. 접수대 직원이 황급히 병원장에게 연락했고 곧 한우성 병원장이 직접 나와 맞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면회객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차 왔습니다. 3층 병동 관련해서요. 그 순간 3층에서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두환 병장은 아직 상황을 모른 채 다른 병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야, 어제 그 아줌마 봤냐? 완전히 기가 죽어서 가더라. 형님 진짜 대박이에요.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니까 깔끔하던데요. 정 병장은 우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거야. 민간인들이 군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특히 여기는 수도병원이잖아. 격이 다르다고.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감찰관들이 나타났어요. 김중령을 선두로 한 조사팀이 병동으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죠. 정두환 병장 맞습니까? 김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 병장은 순간 당황하며 차렷 자세를 취했죠. 예, 정두환 병장입니다. 어제 이 시간 면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 병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죠. 어제요? 별일 없었는데요. 그냥 면회 관리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면회 관리 업무라고 하셨나요? 김중령은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증언에 따르면 면회객에게 아줌마, 시장통, 복장, 냄새나는 폐기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정 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그건 병원 위생 규정을 지키라고 한 것뿐입니다. 위생 규정에 면회객을 모욕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어요. 다른 증인들도 있습니다. 어제 그 상황을 목격한 병사들 말이에요. 실제로 어제 불편해했던 몇몇 병사들이 이미 증언을 했던 거예요. 정 병장의 평소 행태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가 수집된 상태였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 당신은 평소에도 면회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왔더군요. 감찰관이 내민 서류에는 정 병장의 과거 행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른 면회객들에 대한 무례한 행동, 후임 병사들에 대한 갑질, 심지어 병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까지. 이런 누가 이런 걸 신고한 거예요? 정 병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신고자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행동이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두환 병장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어제 본 그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짙은 남색 정장에 어깨에는 번쩍이는 별 2개. 그리고 가슴에는 장미영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소장님, 주변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정두환 병장의 입은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죠. 어제 그 아주머니가 소장님이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정두환 병장, 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어제 나에게 한 말들 기억나나요? 정 병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장통 복장, 냄새나는 폐기물, 아무나 들락거린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이 몰라야 할 이유가 뭐죠? 내가 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예의를 갖췄을 거고 모르니까 함부로 대한 거예요. 정 병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스스로도 깨달았겠죠. 군인은 모든 민간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이 모욕한 그 아줌마는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온 어머니였다고요. 정 병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들의 세금으로 당신의 월급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 병장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두환 병장, 당신은 즉시 격리 조치됩니다.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찰관의 선언과 함께 정 병장은 무너져 내렸어요. 어제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개인 면회였죠. 여전히 평상복을 입고 여전히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갔어요. 하지만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면회 오셨나요? 접수대 직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복도를 지나는 간호병들도 지나는 면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3층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얼굴의 병장이 면회실 앞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고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면회 오신 분이시죠? 환자분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지훈 일병면회 왔습니다. 아, 지훈이 어머니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정두환 병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잠시 후 지훈이가 나타났어요. 일주일 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엄마! 지훈이는 주저하지 않고 내게 다가왔어요.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죠. 다리는 어때? 많이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면회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날 일 때문에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엄마가 그런 말 들을 때. 지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는 괜찮아.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좋은 변화가 생겼잖아. 정말 그랬어요. 감찰 조사 이후 병원 전체에 대대적인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고 면회객 응대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병사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엄마, 지훈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그러는데 정 병장이 전에도 면회 오신 분들한테 자주 그랬대요.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역시 내 짐작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모든 면회객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새로 부임한 박준호 병장을 비롯한 면회 담당 병사들은 모두 특별 교육을 받았고 면회객 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어요.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면회 오신 것 같았어요. 박준호 병장이 그 할머니께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무거운 가방도 대신 들어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죠.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박준호 병장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소장님이시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소장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군인이 지켜야 할 진짜 가치가 뭔지. 박준호 병장의 눈이 진지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면회객분들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였구나 싶었죠.
병원을 나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그날 소장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두환 병장은 극존대하며 친절하게 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죠. 오히려 평범한 엄마로 갔기 때문에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었고요. 차에 앉아 집으로 향하는 길, 이한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영아, 수고했어. 덕분에 다른 병원들도 점검하게 됐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야. 정말 그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군 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면회객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군복을 벗었을 때였네요. 그날 나는 장미영 소장이 아니라 한지훈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평범한 엄마의 용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전국의 군 병원에서는 면회객들이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보러 온 그 마음들이 존중받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확신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날은 내가 장군이 아니라 그냥 엄마였기에 더 용기 낼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